안녕하십니까. 사법개혁TV 처음 시작하는데요. 헌법연구관을 지내고 또 변호사 생활도 하시고 지금은 학자십니다. 황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국민들이 예, 사법부에 대한 그 신뢰가 깨지면 그렇습니다. 깨져 실은 있죠. 깨져 있죠. 예, 왜 깨졌습니까? 언제부터? 오래됐죠. 네. 한참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통계가 있는데 네. 국민들이 법원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예. 이런 통계가 계속 예. 이제 매년 조사하지 않습니까? 국회보다는 좀 나아요. 아, 근데 이건 좀 부끄러운 기본적으로 얘기인데. 경찰, 예, 예, 검찰, 예, 법원 예. 거의 비슷합니다. 아, 이거 특별히 예. 법원은 특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고 여긴 판단기관이고 예, 경찰, 검찰은 수사하는 기관이고 이 사람 네. 처벌해 주세요 하고 네. 신청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법원은 네. 신청을 듣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예, 그 다음에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 예,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는 피고인이 예. 변명을 제대로 하는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네, 이런 기관이 이제 법원의 역할인데 네, 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이다. 예, 경찰, 검찰과 비슷하다. 예. 라고 생각하면 이건 법원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사법개혁 텔레비전, 사법개혁 TV를 유튜브로 우리가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예. 자, 뭐 요즘은 바로 지르더라고. 뭐 그러니까 뭐 뜸들이지 않고 예. 결론 결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그렇죠. 예, 결론은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 사실은 뭐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근데 그죠? 유권무죄, 무권유죄. 그게 전관예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연결돼 있는 것이 또 전관예우. 예, 이렇게 돼서 예. 기본적인 원인이 그거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 그다음에 전관예우를 없애면 된다 예. 쪽으로 가는데 예, 지금의 물론 전관예우가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네. 지금 워낙 커넥션이 예. 워낙 끈끈해 가지고 예.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실천해 가야 되느냐? 그렇죠. 이 쉽질 않아요. 아니 맞아요. 전관예우 없애자 그랬는데 아니 일개 시민인 제가 그걸 없앨 수 없는 한 그 그렇죠. 주장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네. 정관이 나오면은 뭐 몇 네. 년 동안 사건을 못 한다. 예.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어차피 예. 뒤로 다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고. 뭐 전화 한 통에 뭐, 500만 원. 뭐 아무튼 뭐 정말.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예. 아무튼 그거 말고 이제 학자로서 공부를 해봤어요. 네. 학자로서 네. 그러면은 이제 헌법에서 생각하는 사법권 독립은 어디서 나오는가? 네. 이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헌법의 큰 그림 속에서 사법권 독립이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 네. 이게 권력 분립 개념이에요. 삼권 분립. 그렇죠. 네. 권력 분립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 상권 분립 딱 나오는데 저는 보통 사람이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상권 네. 분립인데 네. 상권 분립은 법치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권력 분립. 네. 권력 분립 중에 더 중요한 권력 분립은 네. 권력을 나누는 문제니까 예, 예. 학자 입장에서 볼 때, 헌법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이게 네. 권력 분립이에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왜냐 국민이 국가 권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 이 네. 권한이 국민이 예. 가진 게 있고, 예, 예. 그다음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너희가 내가 이 주권에 의해서 너한테 권한을 주니까 네가 결정해라 예. 라고 간접 결정시키는 것하고 예. 요것이 기본적인 권력 분립의 시작이라고요. 뭐 언론 볼 때는 직접 하는 건 우리가 투표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간접 민주주의예요. 투표가? 예, 그렇죠. 왜냐 내가 누구를 뽑잖아요. 예. 누구를 뽑는 것 자체가 얘 뽑아서 이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고, 네네. 직접 민주주의는 내가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투표합니다. 이거는 직접 선거고. 선거. 예, 그래, 난 직접 선거. 이거를 말씀하시면 이거 선거가 붙으면은 간접 민주주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 투표한다는 거는 예. 이제 안건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결정하는데 예.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갖다가 여기까지 초중고등학교 때 잘 안 가르치는데 뭐가 안건이냐? 예. 우리 이제 헌법학
대법원께서도 얘기할 때 국가 정책에 대해서 투표한다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적은 없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한 번도 시행이 돼 본 적이 없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네. 투표하는 것도 법률에 대해서 투표하는 거예요. 법률.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분립이래도요. 지금 네. 이제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야기가 자, 이제 교수님, 옆으로 이제 막 아니, 세고 세고 있는데 있으니까 교수님 예, 이제 예. 그 얘기는 자, 나중에 하고 우리 저 시청자들이 많아지면 그렇죠. 이제 그때 하고 자 사법개혁 사법개혁 합시다.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되느냐. 권력 분립이다. 상권 예. 분립 좋아요. 예. 입법, 행정, 사법. 예. 그럼 왜 권력 분립이냐? 입법부는 독립해서 네. 행정, 사법에 독립해서 국민한테 직접 책임진다. 네. 그 다음에 행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독립해서 국민한테 직접 책임진다. 네. 사법부는 예. 입법, 행정에서 독립해서 국민한테 직접 책임진다. 크게 삼권 분립이죠. 그렇죠. 너무 네. 간단하잖아요. 예. 그럼 입법부는 어떻게 책임지느냐? 기본적으로 4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네. 쫓겨나는 그렇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 예. 예. 대통령 5년마다 예. 선거에서 예. 당이 바뀌잖아요. 예. 이렇게 대통령 책임져요? 뭐 그건 나중에 할 말 더 있습니다. 오케이. 대통령 한 사람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법. 사법부. 네. 그럼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 뭐냐? 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사법권 독립 개념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 입법 건드리지 마라 재판할 때 예. 행정 건드리지 마라 국민 예. 당신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간다고요. 이건 사법권 독립이 아니고 국민에 대해서는 책임진다가 독립해서 책임진다가 사법권 독립이에요. 지금처럼 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국회로부터 독립한다, 행정부로부터 독립한다, 국민으로부터 독립한다. 네. 내가 재판해 줄 테니까 내가 재판하는 것이 정답이니까 나를 믿어달라. 네. 이거는 사법권 독립이 아니고 이건 사법권 독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많이 다른데요. 다르죠. 네. 그래서 헌법조문을 딱 보면은 네. 그러면은 당신은 네 생각 아니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네. 사법부가 국민한테 책임지는 조항을 헌법에 두고 있어요. 자, 어. 아직도 지금 오케이. 그 학문적으로는 또는 그 개념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예. 거기서 사법 개혁을 이뤄낼 수 딱 있는 나오는 게 뭐냐? 헌법에서 뭐냐? 재판의 심리와 네. 재판은 공개한다. 공개하죠 당연히. 지금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판결문 볼 수 있어요? 판결문? 그렇군요. 판결문. 1심 판결문 봤냐고요? 가령 최근에 나온 예. 박상도 판결문 봤어요? 윤명 판결문 봤어요?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봤어요? 아니요. 못 봤잖아요. 예. 공개된 재판이에요. 국민한테 공개한 재판이라고요. 아니 궁금한 사람은 지가 가서 봐야지. 아니죠. 지금 인터넷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판사의 그 워딩 예. 판결문이 다 공개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법정에 가서 그 재판 관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렇죠.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를 하는 것이 잠깐만요. 책임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공개를 안 했을 리가 없지.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전자정부라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정보공개위원회 저도 사실 정보공개위원회 했어요. 위원을 4년간이나 예, 했죠. 오케이. 5만 걸 다 공개를 하거든요. 예. 공개를 할 때 개인 신상에 관련된 주민번호 뭐 이런 정도만 가리고 예. 국가 보안에 관련된 거 예. 가리고 뭐 그리고 심지어 회의록도 공개하거든요. 예, 위원회 맞아요. 회의록도. 예. 근데 재판을 공개를 그러니까 헌법에서 공개한다라고 쓰였는데 네. 공개가 돼 있죠. 이 부분도 인정해요. 예. 공개할 수 있어요. 리서치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왜냐? 인터넷 세청 공개돼 있어요. 네. 문제는 뭐냐? 예. 한 건을 확인하고 읽는데 열람하는데 1,000원씩 받고 있어요. 돈을 받고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올리지 않고 혹은 뭐 그렇죠. 시간을 지금 이게 언제 올릴지는 법원이 알아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보자.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곽상도 재판 그리고 곧바로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윤미향 판결이 재판까지. 나왔는데 예. 그 판결문이 지금 아직 안 나와서 예,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민단체가 이걸 성명을 써야 되는데 성명도 못 쓰고 있고 그렇죠. 이거 판결문을 엿바꿔 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거기 사무관이 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생활에 관한 거 지우고 예. 이런 걸 다 지우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 그렇다 하더라도 이틀 사흘 만에 모든 게 끝나서 네, 그다음에 공개가 공개가 돼야 되고 공개됐을 때 건당 1,000원이 아니고 무료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판사들 내가 월급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헌법에 공개한다고 쓰였는데 네. 왜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냐고요? 아, 잠깐만요. 판결문에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당연하죠. 그건 왜 그거 국민이니까. 확실한 게 뭐냐면은 네, 예. 제가 헌법재판소에 근무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문은 다 무료로 공개해요. 아, 100%. 자, 그러면 만약에 판결문이 공개가 즉각 무료로 예, 되면 예. 그거 재밌겠네. 아, 당연하죠. 예. 전관 혹은 유전 무죄 뭐 이런 판결을 했는지 국민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바로. 예, 우리 국민들은 어.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그럼요. 딱 보면은 네.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판결문이 무진장 많이 나와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1심에서 재판하는 건수가 1년에 670만 건이에요. 와우. 그 중에서 이제 판결로 다 이유까지 쫙 쓰는 거가 거의 한 100만 건 된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몇 년 쌓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판결문 된 거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네. 데이터베이스가 네. 건수로 다 적어도 500만 건은 되지 않겠어요? 국민 여러분, 이 의견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판결문을 즉시 무료로 공개하면 사법부가 이런 얘기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장난을 못 칠 거다. 판결 비교. 제대로 할 거다. 그렇죠. 비교하는 거고 비교를 하게 되면 비판이 들어오고 네. 비판이 들어오면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법원이. 아, 됐네. 그러면 절도 사기는 저 100만 원을 절도 사기를 했는데 어떤 판사는 100만 원을 선고를 하고 그렇죠. 어떤 판사는 50만 원을 선고했으니 예. 이 이유가 뭘까? 여기는 초범이고 여기는 재범이고 아니 반대로 예. 여기는 재범이고 초범이고 뭐 어쨌든 양형의 예. 그거를 예. 국민들이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거네요. 국민이 비교하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판결문이 이렇게 무료로 공개가 되면은 네. 비교하에서 기준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글을 쓰는 학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현행의 지금 형량이 너무 높다. 네. 또 내지는 어떤 분야는 너무 과다하게 낮다. 네. 이런 비판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눈에 띄는 판결문이 있을 거라고요. 네. 통상 징역 2년인데 예. 특별히 이 사람만큼 징역을 갖다 6, 7년 한다든지 또 내지는 반대로 통상 징역 한 3년 되는데 이 사람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붙여준다든지 그러면 이런 차이를 판결문을 쓰는 판사님들도 안단 말이에요. 네. 알면은 이런 차이가 날 때 설명을 해야죠. 네. 합리적 설명을 내가 그렇죠. 이러해가지고 그렇죠. 이러니까 통상은 이 정도의 형량이 나오는데 이렇게 낮출 수밖에 없다. 또 내지는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거고 그 설명이 재판의 합리성, 우리 이제 헌법에 쓰이는 공정성을 높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 판사는 지금 열심히 재판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구나. 네.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이제 판결문에 대한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죠. 됐습니다. 그렇죠. 국민 여러분, 사법개혁 TV 첫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무거운 이야기들, 그러나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정말 답답했었는데요. 판결문 즉각 무료 공개, 이게 굉장히 좋은 해법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로 답해 주실 때입니다. 교수님, 이거 재밌는데요. 그렇죠. 사법개혁을 위해서 예, 다음 시간 한번 또 계속 이어가 보죠. 뭐. 좋습니다. 자, 사법개혁 TV 황도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